실질적인 주술계의 핵심 전력으로 여겨지며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는 1급 주술사 메이메이. 그녀는 고조와 게토의 주술고전 1년 선배이자 오랜 기간 주술사 생활을 해왔는데요. 졸업 후에도 주술고전 소속이긴 하지만 항상 단독으로 행동하는 프리랜서 성향이 짙고 주술 규정 위반 고객들을 상대로 투기장을 여는 등 보수적인 주술계와 줄타기를 하며 자유분방한 행적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메이메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통칭 메이메이, 키 172cm, 소속 주술고전, 술식, 흑조 조술, 등급 1급. 메이메이는 약한 푸른빛이 도는 밝은 은색의 장발을 한 여성입니다. 주술고전 학생일 땐 앞머리를 좌우로 늘어뜨리고 포니테일로 묶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으나 현재는 뒤에서 따은 머리를 앞으로 쏟아내리는 독특한 스타일을 하고 다닙니다. 옅은 라일락색 눈동자를 갖고 있으며 차분하면서도 냉소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큰 신장 대비 가느다란 체형의 슬렌더형 미인이지만 혹독하게 체수를 단련했던 과거 때문인지 실전 압축형 근육질 몸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대한 양손 도끼를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적진을 누비는 육탄전을 즐겨합니다. 메이메이는 매순간 이득을 계산할 정도로 돈을 밝히는 수전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임무를 통한 보수뿐 아니라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투기장을 열거나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재산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허영심이나 돈에 대한 갈망보다는 저금이라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게임처럼 즐기고 있다고 하며 현재 저축액은 500억엔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메이메이가 짐꾼처럼 데리고 다니는 우이우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동생인데 특정 좌표로의 순간이동 술식을 보유하고 있고 신음류 간이 영역도 사용할 수 있어 영역 대책과 긴급 대피용으로 함께 행동합니다. 메이메이는 회옥 옥절편에서 우타이메와 2인 1조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등장합니다. 주령의 결계 내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중 결계 구조가 계속 뒤바뀌지만 규칙성은 없음을 파악해 각자 양쪽으로 달려서 결계 구성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게 만들어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주령은 결계 구조뿐 아니라 결계 내부의 시간축을 비틀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시간이 이틀이나 흘렀다고 하며 지원을 오게 된 고조가 외부에서 주령의 결계를 부수면서 구출됩니다. 메이메이는 이때도 돈을 밝혔는지 무사히 임무를 마치면 승급 추천을 해달라는 우타이메에게 저축은 얼마나 있는지 슬며시 물어봤고 실제 노동 시간이 이틀이나 된 것에 대해 추가 노동 수당을 받아내야겠다고 합니다. 본편 시점으로부터 1년 전 과거를 다루는 주술의 전 영 백기 야행편에서는 극장판에서 메이메이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게토의 백기 야행이 시작되자 커다란 양손 도끼를 휘두르며 무수한 주령들을 거침없이 학살했는데 주령 50마리 사냥이라는 계약으로 고용된 듯하며 기왕 일한 거 보너스 수당까지 챙겨야겠다며 의욕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편 이후부터는 주술고전 자매학교 교류회에서 등장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펼쳐지는 학생들의 활약상을 보기 위해 메이메이가 까마귀를 통해 교류전을 송출합니다. 가쿠간지 학장이 이타도리의 살해를 위해 사전에 메이메이와 거래를 했는지 중간에 이타도리의 화면 송출이 끊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고조에게서 다 까놓고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은 언제나 돈의 편일 뿐이라는 중립적인 대답을 내놓습니다. 메이메이는 마키의 활약을 보며 순수하게 감탄하기도 했고 교류회가 끝난 이후 고조로부터 1천만엔의 송금을 확인하더니 토도 아오이와 함께 학장을 찾아가 마키, 판다, 메구미, 노바라, 이타도리를 1급 주술사로 추천합니다. 시부야 사변편에서는 메이지 신궁역 앞에 시부야와 동일한 장막이 펼쳐져 백업을 위해 이타도리 우이우이와 함께 움직입니다. 보조 감독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 듣고 까마귀를 통해 구체적인 장막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타도리와 함께 지하 5층으로 향하던 중 헤드폰 형태의 메카마루 분신에게 고조가 봉인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메이메이와 이타도리 쪽으로 주저사들이 다가오자 메이메이는 이타도리가 빠져나갈 틈을 만들기 위해 주저사를 상대하게 되고 이타도리는 고조의 봉인을 전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메이메이는 주저사를 오직 채술만으로 압도하고 고조에게 빚을 지게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수익이 될지 기대된다며 선로를 따라 시부야 역으로 이동하던 중 켄자쿠에게 몸을 빼앗긴 게토와 조우합니다. 메이메이는 태어난 척 연기하며 고조와 게토가 한패였을 가능성도 떠올렸지만
눈앞의 게토는 외관을 흉내낸 가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켄자쿠가 주령 조수를 사용하자 메이메이는 자신의 추측에 살짝 혼란이 왔지만 곧바로 특급 주령 포창신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포창신은 전투 개시 직후 영역을 전개합니다. 메이메이는 영역의 필중 효과 때문에 회피할 틈도 없이 관에 갇힌 채 묘비로 매장됩니다. 다행히 도끼로 묘비를 베어 가르며 빠져나왔지만 영역의 필중 효과 때문에 메이메이는 계속해서 관에 갇히게 되었고 몇 번이고 묘비를 부수고 빠져나올 순 없기 때문에 침착하게 포창신의 술식을 분석합니다. 포창신의 술식 과정을 파악하면서 우이우이가 아니라 자신만 갇히는 것을 보자 주력이 가장 강한 한 명만이 표적이 된다는 점을 눈치챕니다. 메이메이는 우이우이에게 주력을 해방하게 하고 자신의 주력은 최대한 억제해 포창신의 술식 대상을 우이우이에게로 돌립니다. 우이우이는 묘비를 부수고 나올 수 없어 간이 영역으로 술식을 버티게 하고 메이메이가 그 사이에 포창신에게 접근해 도끼와 버드 스트라이크로 처치합니다. 메이메이는 포창신과의 전투를 마치고 이제부터가 본경기라는 듯 수많은 까마귀를 거느리며 게토 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전투 장면이 생략된 채 메이메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호텔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일본의 주식과 도쿄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엔화까지 환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공격은 켄자쿠와 스쿠나 수준에선 유격당한다는 독백을 통해 당시 켄자쿠에게 수많은 까마귀를 날렸지만 모조리 요격당하자 승산이 없음을 직감하고 우이우이의 술식으로 신속하게 이탈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일본의 재산을 모조리 정리하면서 일련의 사건에 손을 떼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였으나 사멸회의에서 주술고전 측과 협력 중임이 밝혀집니다. 니시미야의 말에 따르면 우이우이의 협력으로 콜로니 간 연락을 위해 100포인트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졌고 자매학교 교류회 때 마키를 눈여겨봤어서 그런지 시부야 사변 이후에 개인적으로 마키를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고조의 봉인이 풀린 후부턴 아예 고전 측에서 직접 등장해 뒷세계 투기장 사이트에서 고조와 스쿠나의 결투 배팅으로 크게 한탕하게 됐다며 까마귀를 통해 전투를 중계할 수 있어 자신의 술식에 이 정도로 감사한 날은 없었다고 기뻐합니다. 고조가 스쿠나에게 패배한 이후에도 스쿠나에게 까마귀를 날려 이타도리와 히구루마의 진입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우이우이를 통해 고조의 시체와 부상자를 옮기는 식으로 틈틈이 주술고전 측을 서포트하는 걸 보면 돈은 벌만큼 벌었지만 세상이 망하면 기껏 벌은 의미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주술고전 측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지 떠나지 않고 주술고전 측에 협력하는 듯 합니다. 과거의 메이메이는 자신의 술식이 직접적인 전투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자신의 술식을 연마하기보단 주력을 통한 신체 강화와 큰 양손도끼를 휘두르는 체술에 올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술식 없이도 2급 이하 정도의 상대는 학살이 가능한 6탄전 능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주력 운용만으론 한계가 찾아오게 되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신의 술식과 다시 마주보면서 신기술 개발과 함께 1급 술사로 도약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선배든 약하다고 생각되면 존중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 고조가 지금보다도 한창 거만했던 과거에 메이시라고 부르고 존댓말도 사용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강자로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특급 주령의 필중 효과에 당하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술식을 분석하는 모습이나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되면 오기를 부리지 않고 즉시 전투에서 이탈하는 판단력, 결계술과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 등 학생들과는 결이 다른 고참 주술사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메이메이는 여러 마리의 까마귀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흑조 조수를 사용합니다. 조종한 까마귀들의 시각을 공유할 수 있어 수색 정찰이나 감시 혹은 원격 정세 파악 등 폭넓은 응용이 가능한 술식입니다. 다만 동물의 주력은 매우 미약해서 술식을 전투에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메이메이는 조종하는 까마귀의 목숨을 버린다는 가장 강력한 속박을 부여합니다. 이 속박으로 까마귀의 주력 제한을 없애고 상대에게 돌진하게 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특급 주령을 단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로 살벌한 위력을 갖고 있어 작중에서 이 기술을 막아낸 이는 고조 외엔 없다고 하며 켄자쿠와 스쿠나 모두 한 번 맞아보고 맷집으로 버티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직격을 피하고자 까마귀를 유격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아 세계관 최강자급을 쓰러뜨릴 위력까진 아니겠지만 맞추기만 하면 확실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인 듯 합니다.
기본적으론 주인공 측의 아군이긴 하지만 정의 같은 대의 명분을 중시하기보단 보수와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닌 메이메이.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 중계가 끝난 후에도 스쿠나에게 접근할 틈을 만들어준다든지 우이우이를 통해 시체 운반을 하는 등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언제나 자유분방하고 예측 불허한 행적이 뻔하지 않아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